자, 그래서 무역의 시작은 뭐예요? 매도인이 먼저 보내는 오퍼시트이던가 매수인이 먼저 보내는 퍼체이스 오더라던가 통장과 포장 명세서만 이제 전달해주면 이제 관세가 수출 신고를 해주는구나. 수출 신고가 수리가 되면은 반드시 30일 이내 적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결제 단계까지 배워봤습니다. 그 다음은 수입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수출자의 업무는 여기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바리바리 그 서류들을 이제 수입자, 매수인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중요한 거 수출 면장은 절대 보내주면 안 됩니다. 수출 면장은 매도인과 이제 수출자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관세청과의 그런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민감한 정보입니다. 이게 수입국에 넘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면장을 제외하고 송장, 포장 명세서, 그리고 이제 BL, 운송서류죠. 운송서류, 그리고 보험서류, 원산지 증명서를 매수인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물론 이걸 다 원본으로 보내줘야 되느냐? 결국은 원본으로 보내주는 케이스가 많지만 꼭 원본이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이제 원산지 증명서는 극히 예외적인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원산지 증명서는 원본을 직접 발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원산지 증명서 보내줄 때 나머지 서류도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운송서류, 해상 운송서류 BL의 경우에는요, 반드시 원본을 보내주는 것이 원칙이면서 원본을 보내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수출자는 이제 관련 서류 다 이제 보내주고 이제 매수인한테 보내주고 대금 회수까지 했어요. 그럼 업무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이제 매수인, 수입자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수입자 입장에서는요, 이제 평화롭게 물건 언제쯤 도착하나 이때쯤 이제 이메일이 됐건 팩스가 됐건 어라이벌 노티스죠. 도착 통지서는 뭐야? 택배랑 똑같습니다. 택배 보면 먼저 문자 오죠. 고객님의 사랑하는 택배가 오늘 몇 시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런 거 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도착 통지서예요. 이게 이제 화물이 이제 도착한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 도착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BL 번호, 이게 택배 운송장 번호랑 똑같습니다. 화물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BL 번호를 조회해 봐야 됩니다. 어디서요? 관세청 사이트 유니패스에서 이제 조회를 해보면은 이제 화물이 이제 도착을 했으면 어떤 상태인지 알려줄 거예요. 하지만 이거 조심하세요. 분명히 BL 번호를 조회를 하는데 사실 BL 번호는 도착 통지서를 통해 알 수도 있지만 사실 먼저 이제 원본 이동과 상관없이 이제 스캔 번호를 이메일로 먼저 매도인이 수출자가 보내줬을 거잖아요. 그 BL 번호를 조회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뜨는 거야. 그럼 이제 매수인의 입장은 뭐야? 당했구나. 사기꾼이구나. 이럽니까? 아니에요. 사실 국내 온라인 거래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 거래를 하기로 해서 내가 돈을 받고 이제 택배 발송을 해줬어요. 편의점 택배로 보냈습니다. 이 구매자한테 전화가 와서 야, 이 사기꾼아! 네가 보낸 그 택배 운송장 조회해봤는데 아무것도 조회가 안 돼. 사기꾼아! 그럼 저는 뭐라고 합니까? 그게 그 택배 운송장은 편의점 택배로 보낼 때 나온 거고 조회는 언제 됩니까? 택배 기사님이 그 택배 운송장에 그 바코드를 찍었을 때 전산에 등록되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지파라고 합니다. 지파 됐을 때 뜨는 거죠. 똑같습니다. 바로 이 우리나라에서 조회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는 모든 수출 물품이 뭐가 언제 도착하는지 뭐 다 알아요? 누가 기침하였는가? 나는 보내지 않아도 다 안다. 이거 아니잖아요. 결국 이제 운송인이요, 먼저 유니패스에 우리가 이런 화물이 도착합니다라고 먼저 그 내용을 보내두면 그게 택배에서 말하는 지파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때부터 조회가 시작됩니다. 즉 적화 목록이 제출됐다. 이게 이제 다 보냈다는 얘기에 운송인이 뭐 적화 목록 심사 완료됐다, 뭐 하선 하기 신고됐다, 물품 반입됐다, 쭉 어느 상태인지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수입 신고는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요 전산에 떴을 때요. 관사님, 저희가 도착 통지서 받고 이런 BL이랑 이런 거 다 받았으니까 빨리 수입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전화 옵니다. 관사님, 수입 신고 왜 안 되죠? 왜냐면 여기 뭐가 떠야 됩니다. 전산에 유니패스에 아무것도 안 뜨면 저희는 수입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 신고는 아무리 급해도 요 전산에 조회될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산에 조회까지 됐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확인해야 됩니까? 출신고는 FOB, 수입 신고는 CIF, C로 시작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운송비용 내고 중간에 I가 인슈어런스거든요. 보험까지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매도인이 보험까지 가입을 해야 되는 게 CIF예요. 자, 어찌 됐건 여기서 말하는 건요, 수입 신고할 때는 운임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매매 가격에 운임이 포함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운임이 별도였다라고 하면은요, 운임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운임이 포함되어 있지만 매매 가격에 운임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 무역이라는 건 목적지에서 반드시 추가 운임이
운임이 또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럼 추가 운임 중에서도요, 이제 수입 신고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보이스죠. 인보이스는 거래 내역서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운송인이 사용하는 인보이스를 이제 운임 인보이스라고 합니다. 이제 운송인 대부분 포워더겠죠. 이제 포워더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운임 인보이스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왜요? 운임 인보이스까지 있어야 저희가 수입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운임 인보이스를 챙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도착 통지서 받고 이제 전산에 조회가 되면은 이제 운임 인보이스를 확인하여서 이 모든 서류를 관세사한테 전달해 주면 되는구나. 관세사한테 어떤 서류를 줍니까? 상업송장 포장 명세서, 그 다음에 이제 BL, 에어웨이빌, 뭐가 될까? 운송 서류,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 여기에 운임 인보이스까지 전달해 주면 됩니다. 물론 일본이나 중국에서 수입되는 그런 근거리 무역의 경우에는 운임 인보이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세사한테 전달해 줄 때는요, 운임 인보이스가 없으면 없다라고 반드시 말을 해줘야 돼요. 아무 말을 안 하면 이게 없어서 없는 건지 누락해서 없는 건지 저희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관세사한테 원본 줄 필요 없어요. 이제 원본은 이제 수입자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고, 관세사한테는 스캔본, 이미지 파일만 있으면 됩니다. 가끔 이제 관세사한테 이 BL 원본이 와가지고 BL 원본 제가 손 부들부들 떨면서 이게 왜 우리한테 왔지? 왜냐면 그 BL이 물품의 소유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막 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원본 보내주지 마시고 이거 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적과 관련된 모든 서류, 그리고 보험에 가입돼 있다라고 하면은 보험 증권을 주는 게 아니라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보험료까지 저희가 입력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송장 포장 명세서, 그 다음에 운송서류 원산지 증명서, 그 다음에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이제 보험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플러스 운임 인보이스를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수입 신고를 해드립니다. 자, 수입 신고는요, 사실 수출 신고랑 좀 달라요. 수출 신고는 파바바바바바바바 그 송장과 포장 명세에 있는 내용을 입력을 해서 딱 전송을 하면은 보통 자동 수리가 되지만 수입은 할 게 맞습니다. 일단 수입 신고하면서 그 내역을 다 기재하면서 가격 신고를 같이 해야 됩니다. 왜요? 납세 신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수입 신고는 가격 신고와 납세 신고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송 버튼을 누르면 4시 10분에 전송 버튼 눌러서 4시 10분에 접수가 됐죠. 1시간 정도 지나서 뭐가 나왔습니까? 결제라고 합니다. 이 아니고 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관 담당자가 너의 수입 신고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별 문제가 없으니 세금만 납부하면은, 즉 관세와 부가가치세죠. 관세와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이 수입 신고를 수리해 주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그래서 결제 통보가 나면 여기는 보통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럼 저희가요, 이제 저희 수입 화주에게 연락을 해서 관세 얼마, 부가세 얼마, 그 다음에 뭐 운송 비용 얼마, 뭐 통관 수수료 얼마라고 해서 자금 청구서를 보내줄 겁니다. 자, 이것을 저희 관세화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저희가 관세도 납부해드리고 부가세도 납부해드리고 이제 운송비용도 다 정산을 같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 청구서라는 걸 받으면 이제 관세를 믿고 관세한테 다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걸 관세한테 보내는 게 좋을까요? 그게 편하거든요. 여러분 세금 신고할 때요, 사실 뭐 요즘은 이제 세무사가 이제 고지서를 각각 보내주면 이제 국세와 지방세를 다 따로따로 이체하고, 그리고 이제 세무사 수수료를 따로따로 이체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세무사한테 통으로 보내는 게 편했거든요. 세무사가 다 정산해 주는 게 편하죠. 관세사도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관세, 부가세, 세금 저기에 입금하고, 뭐 운임은 뭐 포워더한테 입금하고, 또 항구나 공항에서 원하는 장소까지 트럭커라고 합니다. 이제 트럭킹 차지라고 하죠. 트럭으로 또 이동을 좀 해야 되고, 물론 트럭이라고 하지만 뭐 다마스가 될 수도 있고 라보가 될 수도 있고 뭐 좀 더 큰 게 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이체하고 관사 수수료까지 따로따로 이체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관세가 한 번에 청구서를 보내드리면 다 관세한테 보내면 됩니다. 왜 관세한테 보내면 돼요? 저희 관세 프로그램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이미 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가 딸깍 하면 거의 대부분 편하게 자동으로 이체가 되면서 납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입금을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 청구서 보내드리면 이거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금 처리가 되면은 이제 결과 통보죠. 이제 수입 신고가 수리되면서 뭐가 나옵니까? 수입 신고 필증이 나옵니다. 수입 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수입 면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봐야 되냐면 금액, 이 금액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사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캐나다 달러인데 저희가 US 달러로 잘못 입력하거나, 뭐 엔화인데 뭐 달러로 잘못 입력하거나, 저희는 그러지 않지만 가끔 살다 보면 가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과 통화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뭐 환율은 자동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운임과 보험료가 가산돼야 된다라고 했고요. 물론 보험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가산하면 되고, 운임은 별도로 발생한 운임이 있으면 그 부분이 가산이 됩니다. 그 운임이
운임이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운임은 원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가 10만 원인데 저희가 10만 달러로 잘못 입력해가지고 금액이 빵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관세가 얼마인지 관이죠.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 부죠. 그리고 저희한테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아니 이거 FTA 적용됐어요 안 됐어요? 이 경우는 안 된 겁니다. 만약 FTA가 적용되어 있으면 요 관 부분에 FTA는 대부분 0%거나 0%에 가깝죠. 낮은 세율과 함께 이 A가 기본 관세 코드거든요. A 대신 FTA 코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럼 관세 8% 부가세 10%면 18%인데 관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죠? 아닙니다. 이 물품 가격에 그래서 단순하게 18%가 아니라 이 물품 가격에 운임과 보험료가 이제 가산이 되고 거기에 8% 관세가 붙고 8% 관세까지 붙은 것에 10%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18%가 아니라 18.8%입니다. 그 내역이 정확하게 면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면장을 이 정도는 확인을 해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이제 면장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이제 항구나 공항으로 물건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그럼 물건을 누가 갖고 있어요? 뭐 선사가 갖고 있겠습니까? 항공사가 갖고 있겠습니까? 창고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항구의 창고로 갔어요. 창고 가서 저희 물건 주세요 라고 하면 넌 누구냐? 아, 제가 물건 주인이요. 화주요. 아닌데? 그거는 니들 운송계약이지. 창고 운영자는 운송계약과 상관이 없습니다. 창고 운영자는 누구와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운송인과 계약이 되어 있는 거. 운송인이 이제 창고 운영자한테 이 화물을 맡아두라고 했죠. 그럼 창고 운영자는 이 운송계약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가서 이제 화물 달라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창고 운영자는 뭐라고 해요? 운송인 찾아가서 내가 너한테 화물을 인도해도 좋다라는 승낙서를 받아와라. 그게 딜리버리 오더 DO 인도 지시서입니다. 자, 그렇게 인도 지시서를 받아야 돼요. 사실 에어웨이 빌이라고 하면 권리증권이 아니죠. 그래서 운임 정산만 하면 이제 포워더가 바로 DO를 내주겠지만 해상 운송은 좀 다릅니다. 이 BL 선화증권은 뭐라고 했어요? 이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물의 주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권리증권이에요. 그래서 BL 잃어버리면 아주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DO를 받아야만 창고에서 물건을 찾을 수 있죠. 그럼 이 DO는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이제 선사한테 가서 원본 BL을 반환합니다. BL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물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원본 BL을 반환하면서 또 뭘 확인해야 됩니까? 운임 완납증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운임을 안 냈는데 물건을 넘겨주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운송인 대부분 포워더한테 원본 BL과 운임 완납증을 제출하면 물론 이것도 옛날처럼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제 직접 가서 하거나 뭐 팩스로 하지 않고 요즘은 EDO라고 해서 전자적으로도 많이 합니다. 전자적으로 이런 부분이 다 처리가 되면 물론 원본 BL은 직접 이제 반납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운송인이 이제 이 DO를 내주고 이 DO를 가지고 창고 가서 물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거야. 이 BL을 받아서 반납하는 절차가 너무 힘들어. 왜냐면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하루면 화물이 들어오는데 BL은 아무리 빨라도 이틀 3일이 걸리거든요. 뭐 특송이나 EMS로 보내줘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화물은 도착했는데 BL 원본이 없어서 물건을 못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하여 매도네트 연락합니다. 수출국 매도네트 연락해서 야, 그 BL 원본 우리한테 보내지 말고 네가 그냥 수출국에서 반납을 해. 그럼 우리가 바로 물건 찾을 수 있게. 우리는 그것을 BL의 서렌더라고 해서요. BL의 서렌더라고 적혀 있거나 혹은 서렌더드라고 적혀 있거나 텔렉스 릴리즈가 똑같은 말입니다. 텔렉스가 뭐예요? 팩스에 키보드 달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팩스 보내면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텔렉스는 팩스가 나오면서 망했습니다. 예전에 텔렉스는 글자당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텔렉스로 쟤한테 물건을 릴리즈 내줘도 좋다라는 그런 통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서렌더라는 말 대신 텔렉스 릴리즈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렌더, 서렌더드, 텔렉스 릴리즈는 뭐예요? 이제 원본 BL이 출국에서 반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수입국에서는 바로 물건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BL이 서렌더 된 경우에는 원본 BL을 반환하지 않고도 DO를 받아 물건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이 서렌더 하는 것도 결국 절차고 다 수수료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권리증권의 기능이 없는 서렌더된 BL과 똑같은 효력의 운송 서류가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온 게 C웨이 빌입니다. SWB라고 해서요. C웨이 빌은 서렌더와 효력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왜 C웨이 빌 쓰죠? 우리나라는 서렌더를 주로 사용하고요. 유럽 국가는 C웨이비를 주로 사용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뭐 이거 서렌더 할 거예요 라고 수출국에서 말을 하면 처음부터 서렌더 된 상태로 이제 인쇄가 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지만 사실 서렌더의 정식 절차는 뭡니까? 원본 BL을 받아서 이것을 다시 운송인에게 반환을 하는 절차를 지켜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 절차 없이 처음부터 서렌더 된 상태로 나오죠. 하지만 유럽 국가에서는 야, 어떻게 원본을 받아서 반납하는 절차를 지키느냐, 이제 그건 너무 복잡하고요.
그렇다고 한국처럼 그 절차를 생략하고 이제 바로 서렌더된 상태로 발행받는 것도 납득을 못하니까 처음부터 권리증권성의 기능이 없는 운송서류를 만들겠다. 그래서 나온 게 C-웨이 빌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뭐 절차적인 거나 뭐나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물론 서렌더일 때는 어찌 됐건 BL이 있다가 법적으로는 BL이 있다가 사라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수수료가 나올 수는 있지만 절차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BL을 서렌더하는 걸 선호하고 유럽은 C-웨이 빌을 많이 씁니다. 그러고 보니 서렌더가 뭐라고요? 원본 BL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C-웨이 빌은 뭐라고요? 처음부터 원본 BL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노래도 있구나. BL 원본이 있다 없으니까 숨을 쉴 수 없다 서렌더, 이런 노래도 있죠. 그리고 신용장 방식에서는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 LG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장 방식에서는 이제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 레터 오브 개런티, 이제 LG라는 것을 통해서도 원본 BL 없이 물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원본 BL 없이 물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원본 BL을 수출국에서 반환하는 서렌더, 처음부터 원본 BL 없이 업무를 하는 C-웨이 빌. 하지만 신용장 거래에서는 원본 BL이 은행을 통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신용장 거래에서는 레터 오브 개런티라는 은행의 각서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서렌더, C-웨이 빌, LG가 원본 BL 없이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무역에 등장하는 모든 서류와 무역 수출입 프로세스였습니다. 아마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항상 이 모든 무역인들이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무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무역이 업무가 아닌, 노동이 아닌 즐거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